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빅터 프랭클은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했던 프랭클은 10살이 되기도 전에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랭클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37년에 자신의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개원하고 몇 달 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략했고 프랭클은 나치를 피해 정신과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1942년 프랭클은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틸리와 결혼했지만 몇 달 후 프랭클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은 나치에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이 삶의 목적을 잃고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충동적으로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했고 그들의 목적 상실은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캐슬린 보스는 현재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경험이 미래의 결과와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면 그 의미를 잃고 맙니다.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퓨처 셀프의 저자 벤저민 하디는 미래의 내가 가진 눈으로 지금의 삶을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한 기회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고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저자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지금 강력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현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희망을 볼 수 없었고 미래의 나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삶을 더는 전진시키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희망은 그저 막연한 소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이 없다면 현재는 몹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게 될 수 있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동기부여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다면 행동할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희망을 의지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의식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희망은 의지입니다. 희망을 지닌 사람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고 자신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거나 유연함을 발휘해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법이 있습니다. 희망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믿는 생각입니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으면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며 인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다면 방법을 발견하고 현재 위치에서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은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낙관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저자는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지니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고 미래의 목적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임상 심리학자인 찰스 스나이더는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과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합니다. 반면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입니다. 프랭클은 유대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첫 저서 의사와 정신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랭클의 원고가 나치에게 발각되어 파기됐습니다. 이 원고는 가족을 제외하면 프랭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원고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원대한 희망과 의미를 주기 위한 그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용소에 끌려가서 출판 준비를 마친 원고를 빼앗겼다. 나는 그 원고를 반드시 다시 쓰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이 원고를 새롭게 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덕분에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프랭클에게 미래의 희망과 목적은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의 핵심적인 토대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심리는 방황하고 왜곡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미래의 희망을 잊는다면 사람들은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투지를 발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투지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희망이란 자신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굴곡을 헤쳐나가게 해주는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앤젤라 더크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투지가 점점 커지지만 저절로 커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투지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실패와 난간을 극복하며 목표를 고수해야 합니다. 투지는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한 가지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새로운 방법을 찾고 인내심을 가지며 끈기 있게 실행해야 합니다. 프랭클의 아버지는 나치에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간 지 6개월 후 극심한 피로로 사망했습니다. 1944년 강제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가스실에서 살해당했고 프랭클은 아내와 헤어져 다른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1945년 미국이 강제 수용소의 수용자들을 해방시켰지만 프랭클은 아내와 어머니, 형수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1946년 프랭클은 빈 신경과 종합진료소 소장이 되었고 25년간 그 자리에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는 의사와 정신을 완성해 출판했고 전쟁 후 빈에서 출판된 최초의 책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전하는 이야기는 목적과 의미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희망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프랭클처럼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완전히 몰입합니다.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뇌는 핑계를 찾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결국 희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하며 현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삶의 명확한 목적의식이 되살아나고 길이 생길 것입니다. 희망이 곧 당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